성화영TV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성화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주 더운 날인데요. 저희 뒤가 약간 서늘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뒤에 작품이 바뀌었네요. 네, 지난번에 그 작품을 해줬던 우리 유준영 목사님께서 또 새로운 작품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쓰는지 알고 계시죠, 목사님은요? 네, 화면에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샬롬이라고 써 네, 있네요. 그렇죠. 샬롬이라고 써 있죠. 샬롬은 뭐냐면은 뭐 평화라는 소리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뭐 샬롬 샬롬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샬롬이라고 하면 인사한 건데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평안이뇨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좀 약간 어법과는 맞지 않아 보이는 긴 하지만 어쨌든 샬롬이라고 하게 되면 샬롬 샬롬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기원하는 말인데, 자, 우리 스튜디오 안에도 평화를 기원하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 모든 세상에 샬롬이 깃들길 바라면서 저희들이 함께 그 샬롬이라고 하는 어떤 예술 작품 앞에서 저희들이 오늘 방송을 찍으니까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샬롬하게 성화영TV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평안의 소식을 함께 나누면서 또 비행기 타는 즐거운 소식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좀 한참 여름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겨울 성지 순례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겨울 성지 순례 모든 준비가 다 마쳤습니다. 와. 마치고 이제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 겨울에는 어디 성지로 떠나게 되나요? 자, 목사님은 세상의 끝이라고 성경에서 알려진 나라가 있어요. 어디인가요? 세상의 끝이요? 아마도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유럽 쪽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중해 그 주변 지역 여기를 세상의 전부로 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스페인이잖아요. 자, 근데 그 스페인이 성경에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어디에 나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이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서바나라고 나와 있는 게 스페인이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자기의 모든 그 전도 여정의 끝을, 전도 여정의 마침표를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삼았었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 서바나라고 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서바나는 원래 성경에도 원래는 헬라어로도 그렇고요, 또 영어로 그렇고 스페인어로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한문으로 표현했었을 때 스페인을 서바나라고 표시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헬라어로도 스페인, 그리고 또 영어로도 스페인이라는 것도 표시로서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원래는 스페인인데 저희한테 오기까지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서바나로 그렇죠. 기록돼 있군요. 네네. 근데 그러면은 신약에만 이 스페인이 기록돼 있나요? 자, 구약에서도 땅끝을 얘기할 때 스페인이라는 용어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스페인으로서 우리가 추정하는 장소를 찾을 수가 있죠. 어디 누구 때냐면 요나 때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멀리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네. 어디로 도망가려고 했었나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그렇죠. 탔죠. 다시스 도망가려고 했었을 때 그 다시스가 스페인 어느 도시라고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도망가려면 화끈하게 먼 곳으로 도망가는 거죠. 정반대로 가려고 그렇죠. 했었던 네네. 거군요. 예, 그러면 언제 떠나게 되나요? 자, 정확하게? 저희도 1월 14일부터 1월 22일까지 8박 9일 동안 저희들이 일정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달이니까 한참 후의 일이다 하는데 금방 돌아옵니다. 네, 금방 그쵸. 돌아오고요. 이때 이제 8박 9일 일정으로서 저희들이 떠나는데 스페인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도 땅끝이지만 우리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땅끝에 더 땅끝이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은요. 정말 멀어요. 네. 자, 그랬을 때 스페인까지 갈 때 무엇이 가장 힘든 거냐면은 비행기 타고 가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비행기를 싼 가격에 가기 위해서 중동 항공을,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이나 이런 중동 항공을 주로 이용하거든요. 네. 그렇게 가게 되면은 10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간 다음에 5시간 쉬었다가 다시 9시간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한 번에 화끈하게 대한항공 국적기를 타고 한마디로 저희들이 한 번에 마드리드까지 저희들이 한 15시간 정도를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갈아탔을 때보다 비행 시간을 대략 10시간 정도 줄일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와, 무려 대한항공을 타고 네네. 15시간 뭐 갈아타는 거에 생각하면은 너무 편하게 갈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훨씬 짧은 시간이고요. 또 국적기의 장점은 비행기를 타보신 분은 다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또 우리의 입에 맞는 음식이 나오게 되고요. 음. 비행기 타고 가는데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그거 정말 맞아요. 죽을 맛이거든요. 예. 특히 저는 좀 입이 좀 짧아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랍 항공 타게 되면은 그 냄새 나는 음식 때문에 굉장히 고전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갈 때 뭐 한식으로서 뭐 비빔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 편하게 갔다 올 수가 있고요. 또 의사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마음껏 또 원하는 것을 탈 수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으로 가는 이 일정이 굉장히 좋은 일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저희 성화영 TV에서 가는 거는 성지 순례로 여행을 떠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약에는 로마서의 서바나 그리고 요나서의 다시스가 스페인이었다면 네네. 저희가 이 성지 순례를 가는 곳에 스페인으로 가는 곳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기독교의 중심지였었던 나라이거든요. 자, 기독교의 중심지였었는데 훗날 여기가 이슬람에게 그 몇백 년 동안 여기가 또 통치를 당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문화와 그리고 이슬람의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유럽 지역과는 굉장히 사뭇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렀을 때 일단 사도 바울이 땅끝이라고 얘기했었던 그 땅끝이 얼마나 먼지 일단 저희들이 온몸으로 체험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겠고요. 그곳에 이미 뿌려져 있는 기독교의 문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문화적으로 봤었을 때 또 종교적으로 봤었을 때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를 살펴봤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스페인이 유럽이기 때문에 가서 성지순례, 기독교의 문화도 체험하고 그 외에 일반적인 문화도 유명한 맞아요. 문화 유적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스페인의 수도가 어디인가요, 목사님? 마드리드죠. 그렇죠, 마드리드죠. 바르셀로나가 절대로 아니죠. 터키의 수도가 어디냐면 이스탄불 아니에요?라고 예.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앙카라잖아요. 네. 자,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것은 바르셀로나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자, 그 스페인의 수도는 바로 마드리드잖아요. 마드리드에 보게 되면은 마드리드 가장 중심에 프라도 미술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프라도 미술관에는 고야 그리고 또 벨라스케스, 엘 그레코 같은 스페인이 나온 거장들의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고야를 특별히 추천해야 드리고 싶은데 고야의 그림을 본다면 제가 처음 스페인에 갔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정말 한마디로 뭐 경악을 금치 못했고요. 어떻게 그림으로써 우리들의 종교 현실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가 생각도 들기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고야가 고발하고 있는 그 당시 어떤 기독교의 모습이 현재 우리의 기독교의 모습과 너무도 유사하기 때문에 제 연구실에는 바로 고야의 그림이 있거든요. 걸려져 있거든요. 자, 한국에 와서 이 고야의 그림 어디서 구할 수 없나라고 했는데 뭐 한국은 역시 좋더라고요. 뭐 그림 원본만 갖다 주니까 컴퓨터로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서요. 축소해서 만들어줘서 제가 그 짝퉁으로서 축소한 어떤 고야의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서 우리의 종교 현실이 바로 이렇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순례길을 떠나요. 순례길을 떠나고 무언가 찾기 위해서 순례길을 떠나는데 거기서 맨 마지막 종착점에서 누구의 얘기를 듣고 있냐면은 염소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염소는 바로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는 우상 같은 존재이거든요. 예. 잘못된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고된 순례길을 떠난 다음에 고작 듣는 것은 염소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바로 우리의 기독교가 열심히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듣고 있는 것은 염소의 얘기에 환호하고 염소의 얘기에 슬퍼하고 있는 잘못된 기독교의 모습을 믿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바로 200년 전에 고야는 이미 그것을 이제 설파하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경고하고 있는 것인데 굉장히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곳이고요. 굉장히 특히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아니면 목회자들이 이곳에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 가슴에 아주 진한 감동을 느끼고 오시는 장소가 바로 프라도 미술관입니다. 자, 그리고 또 20세기가 나온 최고의 화가 하게 되면 우리가 피카소를 들 수 있잖아요. 네.
자, 피카소가 어떤 그림을 그렸었냐면은 게르니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게르니카는 뭐냐면은 게르니카 지역에서 일어났던 학살을 고발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피카소의 어떤 그 게르니카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굉장히 이것을 피카소의 그림을 본다는 것 자체, 이거는 왕립 소피아 미술관에 있는데 바로 이것을 보게 되면은 또 저희들이 그 당시 어떤 아픔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 게르니카와 똑같은 그림으로서 똑같은 모습으로서 피카소가 또다시 학살당한 장소를 고발한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예요. 어떤 그림인지 아시나요? 어떤 그림입니까? 노근리에서의 양민 학살 그림이 피카소가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 노근리에서의 양민 학살 그림은 이곳에 없어서 저희들이 보지 못하지만 이와 같이 피카소라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살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그것을 옳지 않다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정말 멋진 화가이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누구나 알고 있는 화가 이름이 피카소일 건데요. 네네. 그 유명한 피카소의 그림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그 어떤 것들을 또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자, 스페인에 나왔던 최고의 문필가가 있습니다. 문호이죠. 네. 대문호.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자, 어떤 책일까요? 돈키호테죠. 그죠. 돈키호테, 네. 세르반테스잖아요. 그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가 풍차를 보면서 그것이 마치 괴물인 줄 알고 그냥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 자, 바로 그 세르반테스가 바로 여기 있는 풍차를 보고 그런 영감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꼰스에그라라고 하는 곳에 돈키호테의 풍차가 있습니다. 아주 몇백 년 된 풍차인데 저희들 이곳에 간 김에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도 한번 저희들 떠올려 보면서 이곳에 가서 풍차도 구경하게 되겠고요. 또 뭘 보게 되냐면은 모차르트의 세빌리아의 이발사라는 거예요. 예. 어디냐면 세빌리아가 세비야라는 곳이잖아요. 그 세비야의 이발사라는 곳, 바로 그 배경이 되는 장소도 와. 저희들이 가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세비야라는 장소 또 뭘로 유명하냐면은 콜럼부스한테 이사벨 여왕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 전폭진을 후원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콜럼버스의 묘가 바로 이 세비야 대성당에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콜럼버스하고 나중에 이 스페인의 왕실 사이에 서로 별로 관계가 좋지 못했어요. 후원이 끊어졌던 거죠. 그래서 콜럼버스가 내가 다시는 그 스페인에 내 두 발을 내딛게 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콜럼버스는 이미 죽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던 큰 업적을 남겼던 콜럼버스를 그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데다가 이렇게 묻어둘 수가 없어가지고서 스페인의 왕실에서 콜럼버스의 묘를 이관합니다. 근데 콜럼버스의 어떤 그런 얘기를 스페인의 두 발을 절대 내딛지 않겠다라는 뜻을 굉장히 인정을 해가지고서는 예. 어떻게 했냐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왕들이 어깨에다가 관을 메고 있고요. 그 위에 바로 콜럼버스의 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둥 뛰어서 그렇죠. 정말로 발이 땅에 발은 닿지 땅에 안 않도록. 닿습니다. 약 콜럼버스의 어떤 그 유언도 지켜주면서 네. 자, 이것이 아주 재미있게 희화하던 콜럼버스의 묘가 세비야 대성당 안에 있고요. 이 세비야라는 장소는 뭐 예전에 모 휴대폰 광고에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쁘다라고 하는 배우가 이곳 광장에서 춤췄기 때문에 굉장히 더 우리에게 더 유명한 장소로 되어 있죠. 네. 세비야 광장도 저희들이 가볼 예정입니다. 네. 문화적으로 이 문화적으로 뭐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이 거쳐갔던 곳을 저희가 걸어가 볼 수 네네. 있는 거네요. 자, 그럼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자, 20세기의 대문호라고 할 수 있죠. 해밍웨이. 네. 해밍웨이의 대표적인 소설이 뭔가요? 노인과 바다도 있지만 그렇죠. 대표적인 소설이라면 무기여 자릿거라가 그렇죠. 아닐까요? 네, 무기여 자릿거라는 소설이 있는데 무기여 자릿거라는 바로 스페인 내전을 그 배경으로 해서 쓴 소설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바로 그 무기여 자릿거라의 배경이 됐던 장소가 어디냐면 론도라고 하는 곳의 누오보 다리예요. 자, 뭐 다리가 굉장히 아주 그냥 협곡에 놔 있고 멋있잖아요. 바로 이곳. 해밍웨이의 굉장히 그 작가 혼이 서려 있는 어떤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곳도 한번 살펴봅니다. 네. 자, 근데 해밍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잘 돌아다녔던 사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해밍웨이가
커피 드셨던 아. 카페가 꼭 있어요. 마드리에도 있고요, 세비야에도 있고 있는데 런던 당연히 어떻게 될까? 여기가 배경이니까 뭐 가는 거리 곳곳마다 다 해밍웨이가 묵었던 어떤 장소 또 아니면 카페들이 뭐 너무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해밍웨이 정신도 저희들이 이곳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클래식 기타로 유명한 곡 있죠. 아람브라 궁전의 오, 추억이라는 노래. 예. 그거 알고 계시죠? 네, 알죠. 바로 그 배경이 되는 곳, 바로 아람브라 궁전도 어디 있냐면은 이곳 그라나다라는 곳에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대표적인 이슬람 궁전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이슬람 궁전을 그대로 그것이 현재 남아 있거든요. 저희도 이곳에 가보게 되면은 기독교의 땅에 있는 어떤 이슬람의 문화의 어떤 흔적들도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고요. 궁전도 굉장히 멋집니다. 사실 뭐 문화적인 체험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회가 없어서 이제껏 못했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요번에 여행 한 번으로 이 모든 걱정이 한 번에 해결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기독교적인 문화도 있지만 이슬람적인 문화도 있고요. 또 게다가 헤밍웨이 같은 작가 네. 아니면 세르판테스, 돈키호테 뭐 네. 이런 것들의 어떤 고향 아니면 음악의 모차르트의 세빌야 이바사 등등 또 멋진 그림까지 해서 정말로 모든 걸 다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 도시를 보기 전까지는 그저 뭐 그 당시까지는 제일 멋졌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도시에서 바로 이 성당을 보기 전에는 뭐 모든 무슨 얘기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일 마지막에 보는 장소가 뭐냐면 바로 바르셀로나의 우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가족 성당이라는 가우디의 작품을 보거든요. 야. 이것을 보기 전까지는 다 멋있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뭐든지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정말로 최고의 작품이고요. 가우디의 성당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겉에서 벗었을 때는 야 정말 멋있다. 안에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야 안이 훨씬 더 좋다 생각이 될 정도로요. 감탄의 어떤 그 연속이고요. 또 한마디로 건축으로서 이와 같이 성경을 표현한다라는 거 아름답게 성경을 표현할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면서 정말 가우디의 어떤 예술원에 푹 빠져들게 만드는 장소 이곳이 바로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성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바르셀로나, 마드리드에서 바르셀로나 같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여정들을 살펴보면서 기독교적인 마인드와 또 그 안에 있는 너무 많아요. 건축, 네. 역사, 문학, 음악, 네. 그림 여러 가지를 다 섭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바르셀로나 하면은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그게 거기 아무리 멋지다지만 가우디 성당이 단가요? 이렇게 물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맞아요. 같거든요. 네네네. 축구의 성지잖아요, 바르셀로나가. 네, 맞아요. 자, 바르셀로나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적을 했지만 메시가 있던 장소에 예.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바르셀로나 또 스페인의 어떤 역사와 문화에서 축구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예. 자, 그랬을 때 저희들 젊은 사람들이 가장 그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바로 아무리 봐도 FC 바르셀로나의 그 축구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나요? 네, 그래서 저희도 축구장도 가보고요. 오. 또 축구장에 있는 어떤 바르셀로나의 역사관, 그 역사 박물관도 저희도 살펴보고요. 또 거기 가보게 되면 메시 유니폼 하나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메시 유니폼을 사든 뭘 사든 살 수 있는 어떤 시간도 드립니다. 네.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겠지만 다양한 어떤 문화 중에서 저희들이 축구라고 하는 어떤 전 세계를 하나로 뭉칠 수 있게 만드는 그 축구장도 저희들이 함께 가볼 예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여러 곳, 스페인의 여러 곳들의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자, 뭐 밑에 나오는 어떤 자막들을요. 이지혜 전도사님한테 문자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신청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또 예전과 같이 저희들이 자세한 일정은 저희들 커뮤니티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자세한 일정은 거기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커뮤니티 알람해 놓으시면 커뮤니티 통해서 저희의 일정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뵈야겠네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될 것 네. 같네요. 스페인 여행하다 다시. 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스라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